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장마감까지 지금 한 4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리고 7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효과적인 마무리,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많은 종목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짚어드리기 위해서 라이브 매매 타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연락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매수포착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황 변동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전 시간대보다 조금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여전히 0.15% 정도의 낙폭이 보이고요. 파란불입니다. 2390포인트 회복이 안 되고 있고요. 2388.2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는 2396포인트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오경에 확 흘러내려서 무너졌고요. 현재는 무너진 포인트가 지수가 쉽사리 복구가 되진 않고요. 2385포인트 저점 대비해서 한 3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 보셨고요.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만이 삽니다. 86억 원 정도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기관 팝니다. 개인은 85억 원 팔고요. 기관은 479억 원 순매도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금융투자 쪽만 지금 순매수하고 있다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60선은 그래도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에 비해서 더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8포인트 이상 밀려내려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669포인트부터 현재 660포인트까지 가파르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오늘만 보면 한 1.5%, 1.4% 정도가 위아래로 밀려 내려온 상황이고요. 일단은 힘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에 이상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그런데 개인이 좀 많이 사네요. 1596억 원이나 사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팝니다. 기관은 1025억 원 팔고요. 외국인은 604억 원 순매도로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확인을 해봤고요.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45원대까지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60전 상승하는데 오늘은 소폭 상승이긴 한데 원화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약세가 보여지면서 어느새 1145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원화 잘 체크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7월에는. 자,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볼 텐데요. SK하이닉스, 통신주, 철강금속주, 정유화학주, SFA까지 5종목입니다. 먼저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낙폭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도를 하는데 매도 물량이 좀 많습니다. 6만원대 중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중 고가 부근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일단은 하루 종일 좀 지지부진한 흐름 SK하이닉스 보이고 있는데 미국 기술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IT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우량주죠. SK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통 3사들 오늘 잘 달립니다. 특히나 KT, SK텔레콤 잘 달리는데요. KT는 4%대 오르고 있고요. SK텔레콤도 3%대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합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문재인 신정부가 통신비 인하한다라는 가정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공약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시일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통신 3사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익 개선세는 계속해서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신 3사 오늘도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금속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도 철강금속주 시총상위주 짚어드리면서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고려현, 현대제철, 영풍, 동국제강, 특히나 동국제강은 오늘 7%대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빨간불입니다. 잘 달리는데 이유를 살펴보니까 철광석 가격이 2주 만에 21.3%나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풍산, 세아베, 스틸 전부 다 상승 국면에 들어가 있는 철강 금속 관련주입니다. 정유화학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41달러, 배럴당 41달러로 찍고 지금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45달러를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LG화학,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SO일, 금호석유까지 전체적으로 국제 유가 상승을 통해서 정유화학주, 시크릿컬 업종들이 상승 국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SFA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오늘 10%가 넘는 낙폭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FA는 일단은 무상증자, 1대1 무상증자 이후에도 주가가 잘 달리고 있었는데 중국발 수주가 불발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12%, 13%의 약세가 보여지면서 주가는 어느새 39,000원대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NHN 엔터 나왔었는데요. 6위부터 먼저 스포가 좀 됐네요. NHN 엔터, 게임비, 누리플랜, 코스모화학, 뉴프라이드까지 5종목입니다. 자, 여러 가지 스포가 오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NHN 엔터를 보여드리기 위함이라고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 상승이고요. 호실적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결제 수단으로 어떤 걸 많이 이용하십니까? 삼성페이, 쓱페이를 이용들 많이 하실 텐데 페이코도 결제 수단으로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서 NHN 엔터도 주가 상승이 견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호실적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도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자, 게임빌입니다.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이 좋지가 않고요. 급락입니다. 5만 원대까지 지금 앞자리 5로 바뀐 상황입니다. 장중에 2,400원 이상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게임 업종들이 좋지 못한 상황들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플랜인데요. 한미 전자권 환수 대비 EMP 방호산업 부가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5.697%나 상승인데 장중에는 8,500원대까지 급등하면서 10% 이상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던 누리플랜인데 윗골이 달고 빠지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회성 재료인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코스모화학입니다. 코스모화학 저희 유한타증권 지문상 대리의 그동안에 여러 가지 AS를 받았던 종목인데 장중에는 11,950원까지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분 처분이 결국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여러 가지 소재가 된 것 같습니다. 장 초반보다 지금 많이 내려와가지고 6% 이상 급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응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프라이드입니다. 뉴프라이드는 신주 상장 앞두고 주가 희석 우려가 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16% 이상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2시 53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급등주 울림목 매매의 강자 오현진. 오늘 정리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벌써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들, 종목 상담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장기환 부장님의 5종목부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휴원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휴원스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휴원스 글로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휴원스 글로벌하고 휴원스하고 이렇게 물적 분할돼서 재상장된 회사죠. 일단 우리가 휴원스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 제약 회사 중에 하나인데 전문의약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고 우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그러니까 웰빙 약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또 매출 비중이 높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필러를 한 11% 정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이제 휴원스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이제 보톡스 관련해서 이 회사가 현재 이제 국내 2상을 완료하고 3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보톡스의 새로운 성장성, 지금 현재 휴젤이나 이제 메디톡스가 시장에서 이제 50만 원대 이상의 이제 주가를 고공행진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 휴원스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가격이 한 57,000원인데 이 가격 현재가로 매수를 해도 이제 부담이 없을 것 같은 가격이다. 그래서 현재가로 이제 매수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8만 원 정도. 손절가는 5만 원. 이렇게 한번 휴원스를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코프라를 보겠습니다. 코프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차량을 경량화할 때 어떤 필수 소재가 되는 그런 칩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전기 자동차라든가 많은 그런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량화가 되면 결국 연비가 높아지는 그런 과정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내 연성, 내 강화성, 얼마나 플라스틱으로서 강화된 그런 부품 소재를 만드냐에 따라서 차량의 무게를 이제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 어떤 성장성의 그런 것을 인해서 일단 코프라가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코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화 전략에 좀 성공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제 미국의 공장을 이제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공장을 또 이제 완공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나 실적이 좀 더 이제 가시화될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의 움직임이 이제 서서히 움직임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관점. 과거에 이제 많이 올라갔고, 최근 들어서 조정을 좀 오래 했습니다. 오래 조정을 했는데, 2015년부터 이제 16년까지 2년 반 정도의 어떤 조정의 마무리 시점에 최근 들어 다시 1차 상승을 재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거래량도 수반되고 또 수급이 좀 양호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한번 코맥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맥스는 과연 일회성으로 끝날 종목이냐 아니면은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사업의 영향에 따라서 지속 성장 가능하느냐 이런 것에 이제 고민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과거에 급등했던 이유로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기간 조정 일정 정도 받으면은 저는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IoT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마트홈이 가장 저는 우리가 피부로 다 느끼고 스마트폰 제어로서 스마트홈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일 그런 사물 인터넷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맥스 같은 경우는 최근 거의 글로벌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전 세계에서 한 3위 정도 하는 그런 스마트홈의 대표적인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주목한 그런 포인트가 뭐냐면은 삼성전자하고의 어떤 관련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OS 기반의 타이젠을 이제 개발했는데 이 타이젠을 OS 기반에 하면서 삼성전자 협업을 통해서 어떤 앞으로의 CCTV,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어록이라든가 이런 부분 스마트홈에 있어서 OS 기반을 한번 타이젠을 채택해서 한번 써보겠다라는 그런 삼성전자하고의 협업 관계 이런 곳에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일정 정도의 기간 조정만 받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코오롱 플라스틱을 보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역시 앞으로의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단기간에 이제 급등은 많이 했습니다. 6월 초부터 5월 말부터 시작해서 6월 내내 급등을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기간 조정을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플라스틱 업종에서 중국 관련해서 어떤 반덤핑 규제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가 20-30%의 이제 덤핑 규제 판정을 받아갖고 있는데, 현재 코롱 플라스틱은 6%대의 좀 낮은 관세 부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 경쟁력을 우위에 섰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고기능, 이제 플라스틱 부분의 성장성, 제가 이제 코프라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기능성 플라스틱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화학부 분야에서도 이제 폴리머, 폴리에스터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이제 코롱 플라스틱도 이제 성장성이 예고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매매 시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종목은 최근 들어서 기간 조정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면은 이제 한 달 이내, 좀 너무 섣불리 매수의 판단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이게 바로 이제 올라가면 좋은데, 만약에 늦으면은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차 내일 반등한다면 기간 조정이 짧은 거지만 역시 어떤 강한 지금 현재 수급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SK 바이오랜드를 보겠습니다.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1차 상승하고 조정권의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SK 바이오랜드에 이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원료 소재, 그러니까 바이오 원료,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품 원료를 이제 많은 부분을 SK 바이오랜드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화장품의 원료는 한 10%대의 원료를 우리나라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생체 화장품 원료로는 거의 50% 육박하는 것을 SK 바이오랜드가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SK 그룹, SK 케미칼을 필두로 해서 SK 바이오텍, 이런 SK 그룹 자체의 바이오 진출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아주 그냥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단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BMS를 아일랜드 공장을 이제 SK 바이오텍에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30만 리터에 달하는 그런 어떤 BMO에 관련된 그런 우리가 이제 바이오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성장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랜드는 결국 SK 그룹의 어떤 실적이나 아니면 전반적 SK 그룹의 바이오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성장성이 큰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기간 조정을 딱 맞게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지속적인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대다, 이렇게 보시면서 SK 바이오랜드까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SK 바이오랜드도 기간 조정이 충분히 거쳐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현진 팀장의 5종목 들어보도록 하죠. 팀장님 가볼까요? 네, 대하티아이부터 보겠습니다. 대하티아이 제가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큰 폭의 조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상승 시도하는 모습. 오늘도 장중에 한 3% 급등했다가 또 매물대 소화로 눌리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국철도도시철도공단이 이제 총사업비 6조 규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절철을 수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에 철도 신호 관련 업체인 대하티아이로 좀 수급이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반등을 시도하면서도 눌리는 게 오늘 시장이 워낙에 약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폭이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던 간에 저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기업 자체가 가진 모멘텀은 여전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무난하게 보유하셔도 크게 문제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라운시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시큐어는 이제 보안 관련주 그리고 생체인식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좀 지루하게 횡보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완만하게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계속해서 나가려는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주가 부근에서 3,350원 정도가 강력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빠르게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점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보유하셔도 전혀 무리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브레인 콘텐츠 보겠습니다. 브레인 콘텐츠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 7%대 감세를 보였습니다. 회사 합병 비율, 자회사 합병 비율을 정정한다라는 이슈였는데 회사에 유리하게 정정이 됐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호재 자체가 그렇게 장기적인 호재는 아니었어요. 어차피 오늘 급등했던 주가에 거의 다 이제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거의 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1250원을 터치하지 못하고 1230원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만약 상승했을 때 이제 차익 실현 하신 분이라면 뭐 굳이 재접근하실 필요는 없지만 현재 여전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나온 이 합병 이슈와 관계없이 기업의 모멘텀을 보고 보유 가능한 위치다. 다만 이제 한번 윗꼬리가 달렸고 오늘 또 음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관점에서는 이제 비중 축소 관점으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물량 줄이시고 일단 보유해 나가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래 스맥인데 스맥이 추세 이탈로 종목을 두산 인프라코어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좀 대형주를 신규로 편입을 하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국내 건설기계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미국 건설기계향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도 나쁘지 않게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해외 건설기계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도 완만하게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상승했는데 오늘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간 눌리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 신규 접근하기 여전히 괜찮은 위치다. 지금 주가 8,320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요. 매수하시게 된다면 전고점 부분 목표가는 9,200원, 손절가는 8,0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NC소프트 보겠습니다. 화재 리니지 M 서비스가 시작이 됐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이슈도 많았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리니지 M은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렴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수렴이 마무리되는 구간에서는 다시 상방으로 제가 볼 때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NC소프트는 여전히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목표가 43만 원 기준 전략 유지해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NC소프트 지금 하락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유효한 가격 전략이 제시가 됐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61번님께서 삼성전기 11만원에 20% 비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아마 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장 부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기를 지속적으로도 매매를 하셨었는지 아니면은 처음으로 11만 원에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믿기로는 그러면 지속적으로 매매하셨다가 최근 들어 다시 한번 매매를 하셨는데 일정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판단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가장 최근 장에서 주도주가 역시 삼성전기였습니다. 삼성전자보다도 가장 대표적인 주도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도주를 파악한다고 그러면 주도주는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현재 장세의 상태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간 조정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기간 조정을 받을 때 짧게는 일주일, 보름, 한 달, 3개월, 6개월 이렇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화학주라든가 철강주죠. 철강주 같은 경우 6개월 조정받고 최근 들어 강하게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IT라고 하면 가장 나중에 조정받은 거죠. IT주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살펴봐야 될 거는 1차적으로 강한 주도주인 삼성전기는 95만 원까지는 일단은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고요. 이게 횡보 조정을 옆으로 이제 오르내리는 횡보 조정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9만 5천 원이 깨진다 그러면은 시간이 더 걸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운용의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 않고 9만 4천 원 내지 9만 5천 원 그 이상, 그러니까 9만 6, 7천 원에서 반등을 했다 그러면은 기간을 짧게 하고 재차 가능할 상승의 가능성이 기간이 짧게 바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을 파악하시면서 매매 시점을 파악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이야기 들어봤고요. 4531번님께서는 QSI 8,950원에 비중 20%입니다. 투자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오현진 팀장님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QSI는 사실 이제 모멘텀이 괜찮은 종목입니다. 국내에서 센서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요. 또 최근에는 3D 프린팅 테마 관련주로도 어느 정도 엮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율주행이라든지 3D 프린팅,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 때는 결국은 4차 산업혁명 관련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종목만 놓고 봤을 땐 괜찮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추세가 좀 꺾이는 부분, 악재 때문은 아니라고 보고요. 외국인 중심, 그리고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매물대 소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은 영향,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엉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추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라든지 오늘 매도를 하셨으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를 잘 하신 거지만 이왕 기다리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멘텀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장대 음봉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유하시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멘텀이 발휘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3D 프린팅이나 자율주행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재반등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일단 좀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반등 시에는 이제 전고점 부근이었다는 9,000원까지 노리는 관점, 현재 시점에서 손절가를 잠담한 8,000원 정도 설정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 해봤고요.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장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종목 이야기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현 부장님 5종목 다시 가볼까요? 네, 먼저 파워로직스 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 파워로직스를 보실 때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새로운 바뀐 그런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파워로직스는 그 이름에 이제 걸맞게 우리가 이제 전기 공급 장치 PCM이라는데 그런 것을 이제 하고 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회사가 좀 많이 이제 변화의 그 바람을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진출한 부분에 성장성이 이제 과시화되는 것이 파워로직스의 이제 가장 그 큰 앞으로의 그 먹거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 갖고 갤럭시 SA에 카메라 모듈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현재 들어가면서 현재 그 플렉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의 성장성이 나름대로 엄청 큰 이익에 그것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 파워로직스의 그 영업이익을 200억 이상을 회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갔고 지난 그 4월까지입니다. 큰 매매의 어떤 세력 자체가 파워로직스인데 하루 이틀 올라가고 쉬고 이런 어떤 수급 자체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2차 상승은 역시 휴대폰 관련된 모듈 갖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가 한 번 더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견조한 어떤 관점, 그래서 2차 상승의 전 단계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그 파워로직스에 대해서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저는 그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가로 매수를 해도 부담이 없을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6,500원, 손절가 4,700원. 이렇게 한번 관점을 가지시면서 파워로직스를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은 그 송원산업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송원산업을 살펴보시면은 이 회사 자체가 최근 들어서 실적이 아주 오래 급격히 증가되는 양상을 여러분들께서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왜 그렇게 기인이 됐냐면은 현재 원재료 가격의 하락, 원재료가 이제 페놀인데 그 가격이 하락되면서 2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이 양호할 것이다라는 이런 관점이 있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인 그 폴리머의 이제 안정적인 이런 공급 자체가 되면서 원재료는 하락이 됐기 때문에 회사가 결과적으로 이익은 향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서 이제 돼 있고요. 현재 그 주가나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과거에 그 2016년 6월 13일이죠. 2016년 23,800원대의 고점인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 고점을 뚫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실적이나 전반적인 것이 이 회사의 새로운 가격이 낼 가능성이 크다. 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1차 상승에 진행 중인 어떤 과정 속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가격 자체는 좀 더 약간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21,000원에서 23,000원을 뚫고 나면은 그 이후에 가격은 좀 더 위에 열려있는 부분이 좀 가볍다. 이런 관점에서 아마 지속 관심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가져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저는 새로 하나 주성 엔지니어링을 살펴볼 텐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경우 오늘 이제 급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급락은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기회다라는 것에 저는 그 착안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그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그 기술력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반도체 장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태양광을 비롯해서 반도체 그리고 OLED 관련된 이런 종목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OLED 관련된 장비들이 어떤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또 역시 주성 엔지니어링도 OLED 관련돼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 이런 관점이고요. 지금 상태에서 1차 상승을 하고 기간 조정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면 2차 상승을 하고 앞으로 3차 상승까지 있는 이런 구간대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또 올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의 한 해가 되는 것이 역시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후, 오늘부터라도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벽산을 보겠습니다. 벽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뭐 한 6월 초, 5월 말부터 주가가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2번 정도 연출했는데 그 자체는 일단은 회복을 하기 위한 어떤 그 물량의 손바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벽산 같으면 이제 내외 장재에 충분히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재건축 시장이라든가 재개발 시장 이런 것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초과 이익 환수제나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올해, 작년 그리고 벌써 시작된 부분이 앞으로 2년간 공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많이 그 시행을 하는데 그 수혜에 가장 그 최근에 그 수혜를 받을 종목이 역시 벽산이 아닌가 이런 그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에 벽산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데 저는 그 올해 이익도 좋고 내년의 이익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는 좀 약간 시간이 걸린다는 저점 매수를 충분히 해도 되는 그런 가격대다라는 것 상태고요. 저는 그래서 현재가로 이제 매수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 5,000원 그리고 손절가 3,7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이스페타시스를 보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제가 이 시간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FPCB 중에서 혼자 못 가고 있는 바보 주식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스페타시스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좋습니다. PCB 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다양한 방면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된 어떤 장비를 만들 때 이 회사의 PCB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휴대폰 관련된 PCB, FPCB도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진출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주가가 일단은 그 상승을 위한 1단계의 어떤 그 전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관점이 제 시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사의 개별 실적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자회사 실적이 전년도에 안 좋아서 이 회사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의 실적이 올해부터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에서 337억이라는 그 3자 배정을 통해서 중국 자회사의 실적을 증자를 도왔죠.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했기 때문에 그 자금 자체가 어떤 시설 자금으로 쓰여지면서 새로운 그 올해부터의 어떤 가능성을 좀 점쳐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오늘은 그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방향성이 제시되는 그런 관점이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겠다라는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까지 아무래도 이제 저점이나 지금 타이밍이 온 종목들 5종목 위주로 저희가 쭉 들어봤고요. 오현진 팀장 5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오오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오오토 이제 지난주에 그 대형 기업 부분의 납품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그 모멘텀도 모멘텀이지만 그보다는 기술적인 위치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이제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장 이제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약 4%대 반등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제 전고점 부분이 9,10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한 번 정도는 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그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9,200원이니까 목표가까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전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술적인 위치로 봤을 때 그렇게 고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멘텀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한 번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좀 무난하게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캠시스 보겠습니다. 캠시스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까지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일단은 조정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캠시스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일단 매물대 소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캠시스 제가 오늘 이제 장중에 움직임을 계속해서 봤는데 그 거래량이 계속해서 좀 유입되려는 모습들 반복적으로 시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0원대에서는 거의 저점 매수를 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조금 더 나오더라도 충분히 재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거든요. 캠시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여전히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정해드렸던 목표가는 3,400원입니다. 상단으로 이제 많이 열려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수홀딩스입니다. 이제 최근에 신규로 편입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한진해운 홀딩스에서 사명이 바뀐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회사인 사이버로지텍의 성장에 따른 수혜를 모회사인 유수홀딩스가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시장 전체에서 기관의 수급이 좀 안 좋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굉장히 많이 파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수급이 안 좋은 기관이 이 종목만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 웬만해서는 지금 저점이 붕괴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 종목 매수하신 분들이시라면 거의 매수가 근처일 텐데 흐름에 문제가 없으니까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8,300원입니다. 이 전략만 염두하시고 역시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투원테크 보겠습니다. 전기차 관련 테마주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과 관계없이 신고가를 좀 달성해 나가려는 모습. 오늘도 이제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가 장 후반에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고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비중 축소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그냥 보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고점 돌파를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남은 물량 어차피 수익권이라면 빠른 매도 필요 없이 일단 홀딩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투원테크도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태양금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금속 같은 경우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언급을 드렸습니다. 단기 눌림목 구간을 공략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 월요일까지 이제 고점 돌파 시도하다가 최근에 조정이 나왔지만 오늘도 조정 이후에는 밑꼬리를 다는 모습입니다. 역시 2,500원대에서는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세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가 오늘 종가 부근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홀딩하시면 좋겠고요. 신규 접근도 가능한 구간, 목표가는 이전 고점 2,800원, 손절가는 2,350원, 가격 전략만 기억하시고 신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금속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종목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16번님께서 삼성 SDI 183,000원 투자 전략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장기환 부장님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우리가 이제 삼성 SDI 하면 역시 또 삼성전기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 시장의 이제 주도주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주도주 종목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기간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삼성 그 SDI 같은 경우도 기간 조정을 좀 충분히 받는 그런 한 보름 이상의 조정을 받는 이런 시점을 보고 매매 타이밍을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역시 이제 똑같이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기 이제 일정 정도 급등하면은 다시 숨고르기라든가 어떤 매물 소화 과정 이런 것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한다 그래도 일정 정도 분명히 그 기간 조정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간 조정 역시 당연한 지금 상태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역시 이제 매매 전략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들어봤고요. 4244번님께서는 영호 DSP 8,750원에 비중이 높습니다. 50%의 비중인데 전망 및 매도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영호 DSP를 일단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그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IT주가 상당히 시장을 주도하면서
굉장히 강했죠.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검사주, AO 아몰레드 관련주, IT 부품주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강한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보통 섹터라든지 업황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는데 관련 섹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그만큼 시세가 약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우 DSP가 지금 소외받은 현상이 해소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아주 장기간의 기간을 본다면 모르겠지만 당장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꾸준하게 나오고 현재 시점에서 큰 악재는 없지만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비중도 50%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바닥 구간이라고 무조건 가져가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좀 리스크가 큰 그런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매수가를 고려했을 때는 현재가 8,500원이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이제 손실을 보시거나 한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시간적인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이 종목은 한 이번 주 내로 단기 반등 정도가 나오면 그 정도 가격에서 일단 나와주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이 끝났고 기술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시되 목표가는 한 8,600원, 8,700원 정도 현재 주가에서 한 2, 3% 정도 상승만 하면 그때는 일단은 짧게 손절매를 하시고 조금 모멘텀 있는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해 주시는 게 좀 더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우 DSP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마쳐봤습니다. 시간이 벌써 3시 26분이 지나가서 오현진 팀장님은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했고요. 저희 동시호가 상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하죠. 코스피 지수 현재 2392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네요. 강보합권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빨간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장 후반에 그래도 힘을 좀 내주고 있는 코스피 지수인데요. 일중 흐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96포인트부터 2380포인트 초반까지 밀렸다가 지금 다시금 올라오면서 2390포인트는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12시를 기점을 해서 다시 우상향하고 있는 코스피 그래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수급 동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외국인이 사네요. 318억 원 외국인이 사고 개인 기관이 팝니다. 전 시간대하고 많이 바뀌었죠. 개인이 475억 원 오히려 지금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326억 원 팝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318억 원 순매수로 전환을 한 모습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변동이 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대차의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16만 3,500원대까지 2%가 넘는 상승이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여전히 하락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물산 여전히 2% 중반대 낙폭이 있고요. 한국전력도 약보합권입니다. 하지만 포스코, 현대모비스는 상승하는데 포스코 오늘 철강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철강 관련주들 다 올라가죠. 포스코도 2% 넘는 급등이고요. 현대모비스도 3% 가까운 상승, KB금융만이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661.49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좀처럼 낙폭 회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IT주들이 오늘 굉장히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일중 흐름들을 살펴보면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669포인트부터 그대로 흘러내린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661포인트까지 쭉 빠져내려온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힘이 전혀 받쳐주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에 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역시나 개인만이 손 매수합니다. 1657억 원이나 굉장히 많이 삽니다, 개인이. 그리고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좀 줄었습니다. 기관은 1074억 원 파는데 금융투자가 227억 원, 투신이 166억 원, 연기금이 292억 원 팝니다. 외국인은 617억 원 순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빨간불로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11만 5,400원대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카카오는 여전히 10만원 회복이 안 됐고요. 메디톡스도 2%대 낙폭이 보입니다. CJENM 여전히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1%대의 상승 가져가고 있고요. 로엔도 오늘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오늘 IT주들 부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SK머티리얼즈 9,000원이나 하락하면서 5% 가까운 낙폭이 있습니다. 19만원대까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요. 코미팜도 0.69% 하락합니다. 하지만 슈젤은 외국인 매수가 몰리면서 오늘도 57만 2,500원 신고가 경신했고요. 바이로메드도 10만원 초반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GS홈쇼핑만이 지금 0.8%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7월의) 첫 거래일 오늘 모두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시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장기현 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철강주의 상승이었죠. 네. 철강주 상승, 그리고 조선주 반등,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통신주라든가 그 밖에 이제 과거에 먼저 조정받았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이제 지금의 그 장세에 결국 이 지표다라는 그런 관점이 바로 오늘 장세에 역시 마찬가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IT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차익 매물이 이제 쏟아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에 소외됐던 이제 개별 종목으로서 이제 이렇게 일부 확산되는 모양. 근데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가는 것들이 간다라는 것이 오늘에도 역시 이제 드러난 그런 상태입니다. 먼저 가고 그리고 먼저 조정받은 것이 다시 또 이제 가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장세는 이제 IT가 많이 이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IT에 관련돼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이 지표가 바로 오늘의 그 철강주나 이런 화학주 같은 것을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 내일도 일단은 가던 것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 조정이 일단은 기간 조정으로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역시 소외됐다는 종목 중심으로도 일단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관점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단기 고점을 치고 있던 것은 일정 정도의 기간 조정을 염두를 해주시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종목 손바뀜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종목 교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이런 전략을 한번 취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한 코멘트를 들어봤고요. 코스피 지수는 2394.50포인트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소폭 상승 마감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660선은 지켜줬는데 1%가 넘는 낙폭이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오늘 3원 40전 상승한 1147원 5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함께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이수페타시스 8.6%나 상승이 됐고요. 편입가는 4,525원 5월 22일 월요일에 매수했습니다.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오늘 함께 하셨던 오현진 팀장의 브레인 콘텐츠 6월 26일 월요일 지난주에 매수했는데요. 무려 7.9%가 한 주 만에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나오신 김에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죠. 이수페타시스 아까 사실 앞으로 AS 부분은 듣지 못한 것 같아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수페타시스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네. 장기환 부장님 좀 부탁드릴까요? 네, 한번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PCB 관련해서 좀 다양한 그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현재 그 이제 중국 관련해서 자회사에서도 아주 잘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지난주에 상승을 해서 역시 일주일 기간 조정을 받고 오늘 그 시작하자마자 재차 2차 상승을 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의 시작의 초입 단계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코스피로서 이제 무거웠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웠었기 때문에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터플렉스라든가 뭐 BH 이런 여타 가벼운 종목하고는 약간 틀려서 상대적으로 이제 물량 부담이 이제 많이 느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상대적으로 소외받았기 때문에 소외받은 장이
소외받은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는 장세기 때문에 이런 종목 역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죠. 최근 들어서 5천 원까지 어떤 물량 부담이 이번 주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물량 소화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어떤 매수가 있어야지만 되는 그런 관점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향 돌파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점쳐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라든가 올해 실적이 좋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꾸준히 보셔도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지금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가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충분히 뭐 한 달 이상 보유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코멘트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수익률 AS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간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신 시각 3시 40분 3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고요. 이제 내일장에 대한 대비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참 오늘도 쉽지 않은 장이었던 것 같아요. 내일은 어떨까요?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쉽게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어떤 종목이 그렇죠. 항상 그 급등을 하면은 쉬고, 어떤 우리가 어떤 산에 굴곡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자연의 원리를 따라서 좀 매매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 플러스만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급격히 이제 쫓아가는 이런 투자의 룰을 좀 잘 범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됐을 때 좋은 종목을 골라서 매수한다면 역시 그런 종목이 낙폭을 좁히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률을 내기도 좋죠. 최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기간 조정이 이제 들어간다 하면은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분명히 여실히 나는 게 뭐냐면 기간 조정 들어갈 때는 내수 관련주로 일정 정도 들어오기도 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수 관련주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다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에 이제 학습 효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우리가 그런 학습 효과를 본다라면은 역시 지금의 이제 기간 조정에서는 그동안의 IT 이런 거보다는 짧게만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그 내수 관련된 이런 내수 관련해서 우량주의 대형 종목을 이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화장품이나 바이오나 이런 것도 일정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단기 반등, 이제 급등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단기 반등의 그 전략을 취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쉴 때는 역시 그동안에 이제 기간 조정을 주도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간 조정을 충분히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그런 시점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철강주를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셨겠지만 철강주의 하락이 그동안에 컸었죠. 그런 컸던 어떤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역시 반등을 합니다. 반등할 때는 좋은 호재만 나오고 역시 빠질 때는 나쁜 얘기만 나오는 것이 주식시장의 이제 원리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시황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부안해동하는 그런 투자 전략은 절대 이제 근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만약 개별 종목만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반등을 일정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을성을 갖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주도주를 사신다 하면은 일정 정도 기간을 좀 더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이제 내수주를 이제 사신다라면은 지금 기회 같은 경우 일정 정도 한번 사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서 짧은 어떤 기간 조정, 역시 기간 조정할 때는 그 종목을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매매 타임 자체도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타임을 갖고 있으시면서 앞으로 주도주의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역시 주도주를 사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빠른 매매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한두 종목 정도 들어볼 만한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한번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것 중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벽산부터 보겠습니다. 벽산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바닥권인데 오늘은 이제 조금 40원 플러스 되어 있는데, 이제 바닥권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4,000원 정도, 4,000원에서 그 이하는 매수를 해도 되는 그 바닥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일단은 움직인 과거의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움직이는 학습 효과가 있죠. 실질적으로는 한 20% 정도, 15에서 20% 정도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거보다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저점 매수를 해보시면 일정 정도 4,000원 이하, 오늘 가격부터 저점, 그러니까 내일의 어떤 장중에 저점을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되는 가격이다.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이라든가 회사가 하고 있는 일 자체는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격 전략으로서 보면은 이렇게 좀 더 저점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은 10%에서 15% 정도 일단 보시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일단 크게 잡지는 않고 일단 고거에서 하고, 기간은 분명히 이 종목은 사갖고 오래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단기 급등을 했다면 일정 정도 기간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하나 이제 더 보면은 이스페타시스, 그렇죠. 이스페타시스는 오늘 시작한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보름, 3개월, 1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은 저점으로 하루라도 이제 빨리 사는 것이 결국 좋은 투자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일 저점 공략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실적이나 이런 것이 이제 6월 달에 발표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이제 발표되는 실적은 대형주부터 나오지만 웬만한 이제 중소형주는 결국 8월 정도가 돼야지 실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1분기에 실적이 좋아
좋았던 건 역시 2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1분기의 그런 경기 호전 자체는 2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연출이 될 것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예상을 해보시면서 실적 호전주를 이제 하신다는 그런 관점에서 역시 이수페타시스도 실적이 올해는 좀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서 매매 타이밍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기간 조정이 있었던 제약바이오들도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뭐 지속적으로 지금 한 3주 정도 말씀해 주고 계신 SK바이오랜드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지금 초도에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1차 상승을 하고 1차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다라면은 2차 상승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다라면은 바로 지금이 절호의 매수의 타이밍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SK 바이오랜드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라 그랬죠. 제약하고 화장품,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두 군데의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내일 저점이면 역시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랜드까지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월의 첫 거래일 마무리 잘 하셨길 바라고요.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